보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무슨 우표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전달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외에 캐나다나 예,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분기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정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면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의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역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장병우 협의회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 및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2기 2026년 첫 번째 저희 민주평통연례협의회 정기 모임에 이렇게 바쁘신 데도 들어가시고 그 많은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모든 자문위원들 각 소위원회별로 상견례를 가지시고 또 소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저희들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단에서는 그 보내주신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의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워싱턴 DC에 2주 민주평통 운영회의차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한반도의 그 평화와 우리 동포사회의 의견을 밀집시키자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 그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몸은 해외에 있지만 마음만은 본국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하자는 뜻을 가진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6년도는 저는 우리 자문위원들과의 직접적인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자문과 그 협력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 오늘 이 주제로 해서 토의를 하실 텐데 깊은 토론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귀한 결과를 도출해 주셔서 2026년도 우리 LA 민주평통의 사업계획의 토대가 되며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지금 한 개가 안 돼서 잠깐 회장님과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기회 회의를 위해서 우리 이만희 간사님 서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지역 협의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협의회 정기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 협의회 제적위원 141명 중 46명 불참, 총 99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성원이 됐음으로써 오늘 첫 번째 정기회의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로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용태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는 재기간 동안 부드럽고 소통한 리더십으로 동포사회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평화통일 기반을 닦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네요 벌써. 되게 빠르셨습니다. 예. 공로패 이용태 민주평통 LA협의회 제21기 회장, 귀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은 우리 민주평통 LA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보여주신 따뜻한 리더십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문위원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회장 장병우
정의정부의 자문위원 1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태 대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그 인화 단결 속에서 참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가 없이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용 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정책 건의 의견 수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할 장로회의 통일 의견 수렴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위 주제는 지난 1월 19일 1분기 상임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정해진 정책권의 대주제에 연기하였습니다. 자모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주제에 대한 설명 자료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최한종 통일교육분과 부회장님께서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견 수렴을 논의하겠습니다. 최한종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일교육분과 최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도 이 1분기 정기회에 저희 의견 수렴을 하는 주체는 여기 한반도 평화 공조를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주제의 토론을 열심히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이걸 저희 협의회에서 이걸 소정히 종합 정리해가지고 정책 건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한 순서는 첫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조 정책,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국내외 환경 대두, 셋째, 한반도 평화 공조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신년도 금년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짜 특이한 것은 좀 전에 이제 대립 위주의 우리 정책보다는 전쟁을 피해야 되는 이런 우리 현실적인 우리 한반도의 우리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평화 공존을 하자. 그리고 평화 공존을 통한 공동 번영을 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실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자. 아마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혼란스러운 국내외 환경 대두가 되겠습니다. 금년 새해부터 우리 국제정세는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우리 새해 초에 마약 밀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하는 그런 그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라늄 농축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에서는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이어서 9월 스냅백 조치에 따라서 유엔의 대이란 조치가 1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라가 폭락이 되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금년 1월에 이란에서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이 핵시설 공습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핵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북한의 적대적 관계 노선에 따라 가지고 군사 분계선 국경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인민군들의 월경이 지금 아주 잦아져 가지고 작년 1월에 철원, 연천, 고성전지에서 경고 방송과 또한 이런 사격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초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본은 남한에서 침투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인기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서는 적병 지역에서는 군사적 불안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냉혹한 국제 질서에 대처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서 주변 국가의 협력을 꾀하면서 국익을 달성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달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시고 또 중국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부탁드리고 일본에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협력을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중 정상에서 서울 평양 북경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대북 보건 의료 협력 그리고 원산 갈마 평화관광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그리고 4대 남북 국제협력 구상을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중국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최근 통일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은 첫째,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입니다. 둘째는 한반도 공동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자. 셋째는 전쟁과 핵이 없는 한반도 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인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책은 여러 가지 국정 과제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최근에 크게 높게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평화통일 100만 인터뷰, 그리고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나아가서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강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상에서 사라진 우리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화를 복원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우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주평통은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위한 평화 공공대회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망에 대해서 주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22기 민주평통은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 공존, 둘째, 공동 성장을 활동 목표로 하고 통일 공감대와 통일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서 우리 민주평통은 본연의 임무를 열성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 설명해 주신 최한정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난감하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거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 평화협정까지 가겠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성을 한번 해보죠. 상당히 좀 이제 그게 추상적이긴 한데, 상당히 추상적이긴 이야기긴 한데,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것 같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죠. 민간 교류가 있게 되면 뭐 어떤 기준이 뭐 추진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류가 먼저 가장 튀어야지만이 다른 데서의 또 발전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평화공존 뭐 우리 일정하자 됐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씀하신 분들이 정리가 돼서 갈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인하자 그런 단계에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경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협력도 있을 수 있고 보건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협력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어떻게 재난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죠? 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리적인 여건에 그런 것들을 상호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후에 관한 문제도 같이 할 수 있고 에너지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교류도 그 다음에 민통선에 있는 여러 가지 땅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 남북으로 펼쳐 있는 남북 2km 펼쳐 있잖아요. DMZ가 그 DMZ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 뭐 메시지를 내지 않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위아드 월드라는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위아드 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돈 받지 않고 와서 그걸 했어요. 제가 어떤 걸 추진했었냐면 EMZ의 평화 공연을 해보자. 왜냐면 유일하게 한반도가 전쟁이 있고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전 세계의 그 음악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노래하는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한반도 평화 체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5가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시작했고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책을 건의하거나 할 수 없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형태로 말하는 정책을 건의가 되고 수용돼서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참여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적절하게 다만 그래서 인정을 해라. 또 하나는 통계가 필요하다. 이 철저한 완전한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 내에도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남한 내에도 그리고 국민여론이 동족의 여러 개가 형성돼 있기 관념은 없다.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그 남한 사람들이 내에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남북관계라고 국하고 얘기하지 이야기를 않고 하겠어요. 조한 통일 정책에 관계라고 대한 국민 여론이 적어도 그래서 남쪽에서 우리 그런 국민들 사이에 형태를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지금부터 그렇죠. 이제 어떻게 어떤 하면 쪽은 너무 남북 자식이고 관계를 어떤 쪽은 너무 재정리할 갈 텐데 수 그러지 있는가. 말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어떻게 수준의 풀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적인 여론의 형성이 그게 필요할 것 어떤 같다. 그죠? 방법으로 뚫어져 갔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필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제일 먼저 우리 남쪽 내에서의 박 교수님이 갈등은 한번 얘기를 하시죠. 북하고의 평화 지금 공존에 꽉 막혀 있는데 해로운 것들이 남북한이 지금 그래서 대화가 꽉 국민들의 막혀 있는데 어떻게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 전략 여론이 네. 필요하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반도 이제 관계 개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 좋을까요? 개선을 자, 어떻게 할 건지 아니요 저희는 남북 간 관계 개선하고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세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대로 남북 관계 재정립과 네. 평화 공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통일에 그리고 뭐 지금은 이북에서는 통일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를 다 없앴어요. 자기는 통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족 관계도 아니다라고까지도 선언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럼 곽 교수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전문가시니까. 네. 네. 이따가 발표도 하세요. 나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주제가 그러니까 넘버원을 우리가 하면 되죠. 예. 내가 질문할게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현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여기에 보시고 가장 네, 곽 박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좀 얻자는 거죠. 내 개인 생각은 네. 원하신다면은 네. 내 개인 생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내놓은 그 목표, 그 다음에 추진 방향, 원칙 이게 다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이 바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는 게 남북 퀘션이거든요. 남북관계에서 뭘 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대답은 있으니까 나는 이미 보고를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 기타 쪽인데 그 기타 쪽의 내용이 뭐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입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게. 지금 제9차 평양에서 지금 당대회가 열리고 오늘 분명히 또 적대적 중국관을 강조했어요.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위치가 더 굳어졌어요. 이 북한에서는 이 남쪽의 화해는 이거는 기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 정부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특히 핵 개발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그 이란 사태라든가 또 어디죠? 그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의 사태. 또 그런 데는 핵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지금 정부나 이런 문화적 일단 지금은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계획을 하나 정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좀 하셨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예산발을 좀 못했던 거를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군단이 다 무너졌지만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우리 그 전경기 강원도잖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할 적에 DMZ 다 교환 공부를 들어갔거든요. 3개월씩. 그때 느낀 거고 90년대 우리 군대 한참 발전 정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생각이 이게 강원도가 DMZ 그 넓은 광활한 데다가 축구장을 쫙 만들고 그래서 정말 영화에 나중에 나왔지만요. 그 북한하고 한국이 만나서 그런 스포츠 교류를 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여러 교류를 하다 보면은 동질감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얘기를 해보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평소 한 10일 이상의 공부를과 각 대통령 재임시마다 많은 평화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뭐 그냥 신뢰 군수 프로세스 또는 뭐 북한의 뭐 GNP를 좀 올려준다 다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오늘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평화공전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공전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개성공단 분리 하겠다는 그때가 평화공전의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던 한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북 경제사업 체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개성공단 그거 하나라도 된다면 어쩌면은 새롭게 김정은 소위 그 정부를 하기는 좀 무하지만은 그 정부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경험이 아닐까. 또 뭐 말만 하고 뭐 합니까? 이거 막 너무 거창하잖아요. 공동 경제 공동체 형성. 뭐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지 말고 개성공단이라고 한번 제대로 오픈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달과 별과 해가 쫙 한번 보여주고 딱 한 번의 시간이 한번 다시 한번 때가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미오픈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한 가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개성공단이
난 뒤에 한 6년쯤 지났을 때 제가 평소 활동할 때에 개성공단에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 간정을 하러 한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김대중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자몽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분임 임동묵 사회복지분과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분과 임동묵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제1분임에서는 뭘 했냐면 남북 관계 개선과 그 평화 공존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대화의 창으로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화의 창으로 나오게끔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호적인 그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특히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정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9.19 합의에 의해서 일단은 비상전화를 이렇게 개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는데 거기서 뭔가 북미 간의 어떤 그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먼저 좀 우호적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좀 풀어가자. 그 다음에 인도적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 이산 가족을 좀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게 동력이 돼서 좀 이렇게 물꼬가 트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 결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2분임 위원장님, 소병선 상임 부회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관련 큰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특수정책 방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관련 국민여론 수렴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정책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 전략의 합니다. 물론 이제 남남 갈등은 사실 남쪽 내의 남남 갈등이 대북 정책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너무 많이 과하지 않습니까? 세대나 이념, 지역 간의 인식 차이도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남한 내의 적절한 국민의 여론이 수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수당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미래시대의견의 반영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별히 우리 같은 해외 동포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수렴돼야 하며, 특별히 우리 토론 가운데서 통일은 시대가 갈수록 미뤄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세대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정전체제와 적대감 해소를 위한 난폭대화 여건 조성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군사적 긴장 완화 없이는 평화체제 논의도 불가능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법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고 항시 우발적 충돌 위험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가 직접 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므로 대화의 여건 조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 스포츠, 경제,
그리고 위산가족, 의료 지원, 교류, 간접 대화, 소통, 또는 제3국을 통한 대화, 그런 그 대화의 조성을 통해서 적대감을 해소하는 한반도 긴장을 없애는 그런 여건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남북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견인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북미 관계 진전 없이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그다음 유엔 제재 체제와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북을 끌어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미국 그리고 유엔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해외에 있는 우리 같은, 해외 같은,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백악관의 펜트곤 같은 분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핵개발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왜 이런 단계적, 말하는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가? 그것은 일괄 타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므로 핵 혹은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그리고 핵물질 생산 동결 및 축소, 마침내 폐기, 그리고 국제검증 같은 단계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미국 혹은 국제사회의 점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간 평화협정 추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은 법적 체계의 전환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했던,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마침내 평화협정이 추진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 협력,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교육, 디지털 기반 소통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 분위기에서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님 토의에서 위원님들 열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부님 토의는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랄 그런 안건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감사드려요. 네.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의 안건 중에서 남과 북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뭐 당연히 뭐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화 경제 발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많은 좀 힘을, 역량을 모아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안건들을 많이 주셨고, 또 종교분과 쪽에서 우리 그 개성공단과 금강사를 다시 재보분해서 우리 평토위원들이 가서 금강사를 골프도 치고 정말 개성공단이 또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왜 닫아두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저쪽에 있는 임 의원님한테 개성공단 미오프 위원장을 좀 하시자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실업 예교를 통해서 경제 주체적 자주 국방에서 우리 평토위원들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특히 또 이산 가족이 지금 아시다시피 샷다운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산 가족 재생공 또는 그 청년들의 그 판문점을 좀 이렇게 오가면서 쉽게 교류할 수 있음으로 해서 차세대의 그 통일에 대한 의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의 그 체제도 우리가 사실 좀 인정을 하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또 의견도 주셨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우리 특히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 좋습니다만 북한 왕래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좀 비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제 제재를 좀 완화 좀 해달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관광객 위상가족 성공 이런 것도
다시 우리가 좀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그 안정적인 경제와 또 민간 교류 이런 확대들이 추진됨으로써 그야말로 남과 북이 갈 수 있는 평화 경제와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또 우리 한 위원님의 그 DM주의 그 자연 지금 거의 한 7, 80년 왕래가 없던 그런 자연 지역을 관광지로 이렇게 좀 빨리 좀 하고 또 축구장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체육 교류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그 공동 미래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양한 그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남북 경협도 있고 또 실질적인 그 아까 말씀 개성공단 이러한 의견들을 정말 주시는데 저도 뭐 군인 투입 많이 왔었습니다만 제가 그 군인 투입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 특히 뭐가 연락이 올 것 같다 이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본인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LA 협의의 주요 안건 심의 의견 순서입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전직 회장님들께서 모두 반성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 회장님, 이영수 회장님, 아까 제가 서영 회장님도 뵙고요. 전임 회장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들어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시고 뭐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5년도 의장, 대통령 단체 표창, 모범적인 LA 협의회에 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문위원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우리 장모님들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해서 한 달 전에 이 LA 협의회가 의장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알리고 함께 자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두 분의 전임 회장님께서 또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자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우리 관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장병호 협의회장님 주제로 2026년도 협의회 추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 보고 및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병현 기획관사께서 우리 위원들께 출범 이후 사업 내용을 간략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12일 LA 민주평등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먼저 10월달에 우리 인수 인계식이 있었습니다. 11월달에는 청년 자문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과 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2월달에는 제22기 LA 협의회 출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박영순 사무처장 초청 간부위원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 컨퍼런스를 밀접 참여했습니다. OC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그리고 2026년 1월달쯤에 각 국가 선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1월 6일 민주평등 LA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도 있었습니다. 그 1월달에 또 평화통일을 위한 신년 초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자문위원 오리엔테이션이 2020년 신년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고 이해찬 수석부회장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주최로 1월 말에 거북이 마라톤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워싱턴 DC에서 위주 지역회의의 운영위원회 우리 회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임원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정맞아 코리아타운의 양력보고센터에 무료 고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현 관장님. 네, 다음은 송유진 재정간사께서 위원들께 출범 이후에 그 저희들의 재정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2기 LA협회 1분기 정규 재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1일 2025년부터 1월 31일 2026년까지입니다. 21기 1월에도 17,614을 지급합니다. 수입 내역을 보시면 사무처 지원금 18,986을 32점, 사무처 지원금 4분기 운용비 16,125을, 연회비 일반 위원님 26,700불, 연회비 임원님 99,500불 해서 토탈 159,702불 91.7이 있었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먼저 골프커먼 기타집 1,000불, 원룸사 연말 선물 및 신년 광고 7,241불 89점, 청년 컨퍼런스 비용 및 전시회 후원 2,800불, 그리고 기프트 도네이션 기프트 볼펜 제작에 3,078불 13점, 사무실 서플라이 비용으로 1,251불 41점, 급여 및 보너스로 15,651불 80점, 렌트 및 파킹비로 1,129불 38점, 22기 행사비 오리엔테이션 및 하늘식 11,195불 81점, 출범식에 17,894불 19점, 해서 토탈 지출이 78,375불 26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net 프로핏은 81,327불 65점. 그래서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98,952불 35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주신 그 협의회 회의와 이러한 것을 가장 투명하고 인물도 오차 없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병현 간사의 사업보고와 송유진 재정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LA협의회 사업 및 재정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제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청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반기 사업계획의 간략하게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우리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니어 평통 컨퍼런스와 청소년 골든벨 통일교육분과 엘렌박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박 부회장이 아니고 김정혜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2기에는 제가 친구 국가를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행사는 교육국가와 친구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그 스쿨 파월이 2026년 상반기 주요 평균 축제를 시작해서 교육국가와 친구가 함께 오는 토요일 3월 14일 날 개최합니다. 목표는 우리 진영 평통위원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건강한 통일을 위한 음식
올바른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해서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 통일활동의 지속적인 부여하는 뜻으로 특히 컨퍼런스는 LA 청년사관의 강명 영사님께서 강연을 하십니다. 강연 주제는 한국관대와 한반도입니다. 또한 5월 16일에 있을 개최될 골든벨 퀴즈 준비도 복수 시간이 있으며 소그룹 토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부 순서에서는 우리 준영품 경위원 선출, 리더십 카드는 투표관을 공개했고 또 기호대 진료소를 있었던 에세이 콘텐츠 시상식과 또 새로 추천된 통통 진영 선서식 등의 방송 경험을 간식 참가자들한테 어벤처 서비스 아웃도 주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가대교는 분산 시간을 부여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의 많은 홍보 도와주시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국가위원장님, 또 우리 국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국가 위원장님, 날렌 박, 국무위원장님, 줄리아 전 지금 계시고요. 또 본인 사라 김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또 청년분과위원장님 조이비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참여해서 애국심도 많이 받고 한국에 대한 뜻깊은 역사도 많이 공부할 기회가 되니까 많이 투표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앨런과 교육과 위원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서 더 이상 꼭 할 말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포스터리 본문이랑 같이 나갈 건데요. 꼭 주변 모든 분들에게 좀 광고를 해주시고요. 젊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부터 청년부터 하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차세대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이 포스터 내용은 아까 우리 김정희 부회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교육분과랑 청년분과가 함께하고요. 또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강영구 연사님이 특별 강연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이번에는 꼭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만이 아니라 타인종 학생들도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희망하고 의미 있는 대회에 참여하여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번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주니어 평통 위원 선서식 그 다음에 리더십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 평통 학생들이 임원장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전에 가을에 있었던 봄에 있었던 메시지 공모전 시상식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거고요. 골든벨 오리엔테이션이랑 또 우리 청년문과가 리드하는 조별 토론 및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꼭 3월 14일 1시부터 등록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 많이 모집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5월 16일 날은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골든벨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밖에 우리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갈 수 있는 학생은 중고등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인 학생이 아니더라도 영어로 한글로 다 진행을 하니까요. 타인종 학생도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저명한 우리 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주니어 평통 컨퍼런스와
청소년 골든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일활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체육분과의 주건 체육분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국가 주건 위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제가 부회장님 말씀드리고요. 대회는 4월 27일 11시 오전 경기로 했고요. 150명. 장소는 CCC고요. 아시다시피 통일활동기금 모금 골프대회입니다. 먼저 총 4장을 특별 허락해 주신 박혁환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명예대회장님은 홍정권, 이태일, 임종택 회장님들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가율이 200불로 정했습니다. 기존에 180불이었는데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옵니다. 200불로 했고요. 딜러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안 하시더라도 위원님들 많이 보셔요. 그건 100불입니다. 그 다음에 홀인원이 보통 대회가 하나잖아요. 그죠? 3개랍니다. 3개.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이너스 나는데요. 10만 불을 모아야 된다. 10만 불. 내세요. 그죠? 행사비 다 제하고 맞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행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단톡방은 당연히 올리겠지만 전문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최대한으로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님들은 골프 안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오셔서 상황하게 홍보수 대장할까요? 100%입니다.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10만 불이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수 한번 더 크게 주세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가 홀인원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4개예요. 파크인데 각 홀마다 다 준비를 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10만 불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올리시겠는데 지휘타로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우리 국가님께서 잘 뜻을 보시면 하시고 혹시 좀 골프 참가 또는 또 스파이서 하실 분들 우리 사업체 정지장님께 꼭 연락 주셔서 우리 또 통일기금 골프 대회가 한국사 롤레이에 큰 대회가 성공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큰 성원과 협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권 위원장님, 밀초드부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재 10만 이상 가족 성공을 위해서 의회가 통과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중추제한 시기인데 이때 우리 이주협의 회장들을 모여서 다 함께 백악관에 편지 보내는데 오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주지역회의 간사님을 계시는 우리 린다 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주 지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일이니까 주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보시면 백악관 편지 보내기 코스가 다 들어있죠. 왜냐면 저희 카톡방, 방송방에서도 아마 이 링크랑 보셨을 거예요. 혹시 다 설명하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580명 정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위주 지역이
리버리가 있는데 지금 한 1,800명 정도의 장군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궐이 돼서 보충이 되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2,000명 장군위원이 외국인을 더 선정을 시키게 되면 10,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0만 인터뷰가 있잖아요.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저희가 한 명이 50명을 선정을 하면 10만 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명이 선정을 하게 되면 백악관에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캠페인 성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 이거 백악관 편지 보내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촉구 글로벌 캠페인이고요. 수신 대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은 미국에 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국적이나 나이, 거주지에 무관하고 특히 저희처럼 미국에 사는 시민의 참여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목소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이 캠페인의 목적과 취지는 저희 4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에도 이익이 됨을 트럼프 정부와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 될 거야? 아까도 부회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1953년에 정전 협정을 할 때 당사자가 한국과 북한이 아닌 미국, 유엔군과 중국, 북한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은 당시 서명 당사국의 참여가 필수고요. 특히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주관 단체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면 Organized by New England Peace Campa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단체는 2018년에 설립된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 기반한 시민운동 단체이고요. 미 의회 대상으로 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청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행사를 통한 시민 대상 한반도 평화 공공 외교를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랑 같이 할까? 민주평통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파라법에 대해서. 제가 법률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외국인 대리 등록법은 우리가 미국 내에서 공공 외교를 할 시 위반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법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로비나 홍보를 할 경우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에 등록하고 의무화된 법이고 외국 정부나 정당이 로비 활동을 하거나 기관을 대신해서 미국 정치 대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처벌 사례는 없지만 처벌하게 될 시 법적으로는 최대 5년 징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최대 25만 불의 벌금이나 형사나 민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인들 만나서 로비 잘했는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선명하시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외교를 할 때 유의하자는 것이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평통이 폐쇄자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파라법을 조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운영 정보를 보게 되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전화기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캠페인 플랫폼은 액션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인데
전날까지 마감을 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민주평통 미주지역자문위원은 참여할 때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협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지인, 지역, 커뮤니티 대상 자발적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지역 참여 현황 보기를 통해서 확산과 공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내가 걱정하던 것들이 인도적이 우리가 인도 평통회장이 다 인도서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라. 최광철 대표가 왜 그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박 교수님, 저희들이 다 법률 검토를 다 끝낸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의 유권자고 개인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또 미국 정부를 서포트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건 있잖아요. 이렇게 평통 모임의 상이 아닙니다. 그냥 카톡이나 올려서 개인으로 해서 그 저기 사인 하자고 한 박가시 부장님 앉으세요. 안 되는 겁니다. 앉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잠깐만요. 예, 저희 LA 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LA 협의회 활동 중에는 시민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위에 알리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LA 자격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LA 협의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공개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요. 개인에 따라서 박가시 부장님 잘 앉으세요. 투약식입니다. 앉으세요. 개인적으로 하실 분 하시고 또 주위에 알리실 분 알리시고 그렇게 해서 알리자는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주위에 한인으로서 한인타운에 또 주위에 이런 상황을 알리자라는 캠페인으로 이해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통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린다 우리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기타 사항으로 제가 간단히 3월 25일 날 오렌지 통통과 우리 LA 통통이 함께 통일 강연을 갖습니다. 그날은 제동포 재단 이사이시며 교회국민 유권자연대 공동대표인 정광일 대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개인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별도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상반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반영하여서 우리 준비 사업의 실질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캠페인에 나도 안 돼요. 들어서 앉으셔도 되겠죠. 그 캠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volve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오늘 두 분께서 오리온 것은 우리 평통사무처 그다음에 우리 위주 운영면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는 장영훈 마지막으로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월 27일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통일 활동 기금모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다음 참석하실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좀 리크루트 해주시고 또 바로바로 저희가 한 팀 꾸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팀을 짜서 이렇게 사무처에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되면 크게 저희가 이제 팀별로 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결정되시면 일단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정식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름을 다 적어서 몇 팀 더 필요한지 또 어느 분을 더 모셔야 되는지 또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주위에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조금 기부를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좀 이럴 때 도움을 주시면 저희 LA 협의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평화 통일 등으로 크게 저희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축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리더로 이렇게 시작을 회장으로 취임하신 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효석 부회장님, 장군인의 잠깐 인사 주시겠습니까? 장군인의 회장으로 정하셨고요. 대한민국의 제니코치의 우리 어머님, 춘천항의 글로리아님 어디 계시죠? 세 분을 위해서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저희 시간에 비춰서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 우리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평안히 함께하실 기원드리며 협조해 주신 장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회의 동의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 감사합니다. 제청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폐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전에 저희가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VIP 테이블에 앉아 계신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